안녕하세요. 지금부터 3학년 1학기 과학 동물의 한 사리 단원의 흐름을 성취 기준에 근거하여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이번 단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작은 팁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단원은 과학 시간에만 학습을 하게 될 경우 학습의 효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셔서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또 국어교과 및 창체와 연계를 하셔서 독서지도와 함께 이번 단원을 공부를 하실 때 굉장히 효과적인 이번 단원의 학습을 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이번 단원의 재구성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성취 기준은 4과 10-02입니다. 이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동물의 한 사리를 관찰 계획을 하고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관찰한 결과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까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찰하기 쉬운 동물은 배추 흰나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교과서와 지도서에서도 배추 흰나비를 채택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기 초에 과학 실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께 배추 흰나비 주문을 부탁드려야 하며 배추 흰나비가 도착할 즈음에 우리는 이제 학생들에게 배추 흰나비 한 살 관찰 계획하는 방법을 1시간을 투자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그 후에 실제로 지금 많은 지도서에서는 배추 흰나비 한 사리를 관찰하는 것에 2차시를 배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관찰은 아침 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등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시로 배추 흰나비를 관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2차시가 배정되어 있는 것을 과감하게 1차시로 축소를 하신 후에 학생들이 이제 약 2주에서 3주 기간 동안 배추 흰나비 관찰을 쭉 끝내고 난 후 1시간 정도 배추 흰나비 관찰한 결과를 이제 서로 모든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확실하게 자기 머릿속에 정리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배추 흰나비 한 사리의 관찰까지 정리를 했다면 그 다음으로 여러 가지 곤충의 한 사리까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곤충의 한 사리를 직접 관찰하는 것은 어렵지요.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동물도감 등의 도서를 활용하여 관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 차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추 흰나비 한 사리 관찰에서 우리가 축소했던 차시를 여기 여러 가지 곤충의 한 사리 관찰 과정에서 증배하여 1시간은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자기 혼자 여러 가지 곤충의 한 사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후에 교실로 돌아와서 짝 활동 혹은 모든 활동 등을 통해서 서로 공부한 것들을 나누고 비교하며 같이 배워가는 과정을 실행한다면 정말 효과적인 차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성취 기준은 4과 10-03입니다. 이번 성취 기준을 통해서 학생들은 동물들의 한 사리 유형이 다양함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4차시의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중 2차시는 우리가 학생들에게 알을 낳는 동물의 한 사리와 새끼를 낳는 동물의 한 사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 나머지 2차시는 학생들이 직접 공부를 하고 자신들이 공부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 9차시에서는 학생들이 도서관에 가서 자신들이 직접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다양한 유형의 동물들의 한 사리를 책을 보며 공부하고 써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10차시에서는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와서 독후활동 개념으로서 모든 별로 자신들이 직접 공부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설명해주면서 이번 성취 기준을 내면할 수 있도록 하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성취 기준은 4과 10-01입니다. 이 성취 기준을 통해서 학생들은 동물별로 암수의 특징이 다르고 번식 과정에서 암수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약 1시간 정도만 시간 투자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역시 동물의 암수 알아보기 차시에서 또한 학생들이 직접 다양한 동물들을 볼 수 있는 환경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굉장히 풍부한 자료를 제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귀납적으로 동물별로 암수의 특징이 이렇게 많이 다 다르구나, 동물별로 번식의 과정에서 암수의 역할이 다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번 수업과 성취 기준을 달성하고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단원의 흐름에 대한 분석을 마치기에 앞서 이번 단원 차시의 순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작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이번 단원에서 소화해야 할 성취 기준은 크게 3가지였죠. 근데 그 3가지의 성취 기준이 이제 위계 질서를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등한 상태로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성취 기준인데요. 이 말은 우리가 차시의 순서를 조금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차시의 순서를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재배치할 수 있을지 제가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서에서 제시된 순서와는 조금 다른데요. 먼저 1차시와 2차시까지는 지도서에서 제시한 순서와 똑같습니다. 단원 도입을 하고 배추입나비 한사리 관찰 계획까지는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 배추입나비 한사리 관찰 계획을 설명한 후에 학생들은 이제 오전 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 즉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들을 통해서 교실에 구비된 배추입나비 한사리를 관찰하게 합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 이외에 배추입나비 한사리를 관찰할 동안 우리는 그 사이에 과학 시간에 동물의 암수 알아보기, 알을 낳는 동물의 한사리, 새끼를 낳는 동물의 한사리, 동물의 한사리 비교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대략 5차시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면 대략 2주에서 길게는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배추입나비 한사리, 알부터 시작해서 애벌레, 번데기, 이제 배추입나비까지 한사리를 관찰하는데 대략 3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딱 적절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한 후에 그 사이에 학생들은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에 배추입나비 한사리 관찰을 끝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한 차시를 투자해서 학생들이 배추입나비 한사리 관찰한 그 결과를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그 후에는 이제 여러가지 곤충의 한사리를 2차시에 걸쳐서 독서 활동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단원 정리를 해주시면서 학생들과 단원을 마무리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번 단원을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